생방송 국민행복시대 계속해서 집중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인문학과 고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한자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한글 전용과 국한 혼용에 대한 이제 논쟁이 사실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논쟁 어디에 이제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언어 문자 생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분들은 한글만 가지고도 모든 문자 생활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걸 주장하는 것이고 국한 혼용을 주장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는 불완전하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한자 문화의 자산이 얼마나 많고 층이 많으냐. 고급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한자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배제하고 한자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두 의견의 대립인데 실제로는 한글 전용주의자들은 우리나라의 그 슬픈 역사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말 말살 정책을 일본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말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선 한글을 지키자. 부터 시작이 돼서 한글만 지키자가 될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잘못된 인식인데,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민족을 초월합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 문화를 한글이 우수하다는 그거에만 매료돼 가지고 한글만으로 문화생활을 전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글 전용주의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역사가 일제시대부터 시작이 돼서 1970년에 와가지고 정부에서 교과서에 한자를 1000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MC 두 분들이 아마 그런 세대에 속해가지고 한자 모르는 거 실제로 답답했던 경험이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속으로 속이고 삽니다. 그것을 이제 속이지 말자. 이제 고급 지식을 위해서는 한자를 배우자 하는 운동을 한 것이 지금 개화기 때부터 따지자면은 100년이 넘는데 한자를 완전히 그 교과서에서부터 빼고 그런 70년부터 따지면은 40여 년간의 아주 슬픈 역사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제가 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신문이 전부 이제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신문에서도 한자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글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글 교육이 애국심과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한자를 좀 중요시했던 그게 그런 경향이 잘못된 있었는데. 애국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순혈민족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아니 그 혈통도요. 그 자기네 혈통만 계속하면은 그 유전학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문화라는 것은 섞이고 쌓이고 뭉쳐야만 되는 건데 그거를 한글 전형주의자들이 그걸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한자를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문화에 있어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냥 그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글을 570이라고 생각한다면 한자는 2000입니다. 사용한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 속에 어휘가 약 50만 단어 중에서 순수한 고유어는 25%고 또 한자어는 65%고 한자어와 고유어가 섞인 거가 또 상당수가 있으면 그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휘수의 그 비중으로 보면은 그 25대 6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연륜으로 치면은 1대 4가 되고 어휘수로 치면은 1대 2.5가 되는데 아마 실제 비중은 그거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저는 아마 1대 10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사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한자 모르고는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한자를 배우자고 저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한자를 알지 못하면 뭐 지성이나 철학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가령 우리가 뭐 저기 그 두 분 MC들은
철학 시간이나 혹은 논리학 시간에 연역법이라든지 네. 균약법이라든지 뭐 범주라든지 또 이제 그 내포라든지 외연이라든지 이런 말 배우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한자를 써놓고 한자의 뜻을 알면 글자 보는 순간에 알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걸 가령 전혀 한자 모르는 사람에게 범주라고 써놓고 이것이 가령 영어에서 카테고리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설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연역이니 귀납이니 외연이니 내폰이는 그 글자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알면은 그 아는 순간에 그 뜻까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럼 학습할 때 있어서 이제 한자를 많이 알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한글 전용을 근데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굳이 한자를 쓰지 않아도 동음이어나 다이어 같은 거를 표현할 때 그렇게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아주 쉬운 얘기부터 하십시다. 우리나라 성씨에서 유씨가 서너 개 됩니다. 정씨도 서너 개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자기 이름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얘기할 때 가령 정가예요. 그럴 거면 무슨 정자인지 다시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 다 같은 성씨가 되는 것 같은 거. 뭐 아주 쉽게 쓰는 말로 우리가 그 사기를 진작한다 할 때 또 네. 역사책의 사기에 또 무슨 사기 친다는 사기. 네. 이게 다 한자로 다 다릅니다. 이게 사기를 찾아보면은 적어도 20-30개가 사전에 나오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문맥을 파악해서 글자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문장을 다 읽고 그다음에 짐작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짐작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문맥을 통해서 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이제 우리말에 한자어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이제 물론 한자를 아는 것보다 우리의 어떤 그런 고유어를 발굴해내자, 우리의 고유를 발굴해내자라는 그런 또 주장도 있거든요. 그 참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럴듯한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무분별하게 서양 외래어를 쓰고 있는데, 자 힐링이니 업그레이드니 노하우니 그 말을 들으면 참 아주 제가 조금은 한편으로는 불쾌합니다. 예. 그 말을 그러면 왜 그런 것은 우리말을 발굴해서 쓰지 않습니까? 왜 한자어만 가지고 발굴해야 된다고 합니까? 한자어는 원래 우리말인데 네. 원래 우리말입니다. 근데 가령 힐링을 고치기로 합시다. 네. 그러면 치유라고 고치는 것이 치료나 치유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자말이니까 배제하고 우리말로 고치자. 그러면 아픈데 고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게 네. 우리말이 됩니까? 낱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건 그 오해를 우리는 빨리 개몽하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자를 외래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 우리말이죠. 많이 있는 네, 것이니까요. 우리말이죠. 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글 속에서 약속은 한자어라 우리말이 아니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약속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우리말이 아니라고? 이게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그런 식으로 착각해요. 우리말 속에 한자어도 있고 토박이 말도 있고 외래어도 네. 있는 겁니다. 네. 외래어도 우리말입니다. 예. 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한자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자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적어도 천자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법적으로는 중학교에서 900자, 고등학교에서 900자 해가지고 1800자를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것이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컨대 또 다른 그 이웃 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1006자를 가르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지금 북한에서는 한글 전형을 하고 있으니까 한자를 안 가르치는 줄 알고 있지만은 북한에서는 그 고등중학교에서부터 전문 대학에 이르기까지 3000자를 가르칩니다. 네. 그냥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알고 남한과의 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고 실제로는 안 쓰기 때문에 효과는 북한이 없는 줄 압니다만은 네. 그래도 실제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북한 혼용의 교과서가 지금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뭐 외래어, 한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말의 어떤 범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것이죠. 부분이 예. 좀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 그 인식
인식이 잘못돼 있는 그 인식의 차이에서 지금 예, 계속된 어떤 예, 논쟁이 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이런 사실 그런 논쟁이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하게 사회적인 어떤 비용의 낭비로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한글만 사랑하면 애국이 되고 애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봐야 논쟁이 아니 됩니다. 예. 문화가 얼마나 보편적인 것이고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섞이는 것인데 그리고 사실은 좀 더 추구에 들어가 보면 한자는 옛날 중국에서 은나라 때 됐는데 은나라 민족의 구성원이 동이족이라 해서 사실은 추적해 올라가면은 그 한자는 우리 조상이 만드는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네. 그 역사를 알면은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사실 그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서 이렇게 자리 잡는 과정에서 사실 한자가 있다 보면은 이게 또 한자 쪽으로만 또 넘어가서 사람들이 또 지금 그런 그거는 물론 이제 지나치게 한자어를 네네. 좋아한다든지 어려운 한자를 쓴다든지 그런 폐단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예.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얘기할 계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오늘 좀 말씀 감사합니다. 자, 한글날이 다가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늘 돌아보게 되는 주제인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